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헬로알고에서 진행하는 설명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설명회는 어제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려 했으나 인터넷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인사드리는 점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녹화본으로 진행되는 만큼 생방송보다 더 풍성한 내용, 좋은 내용들로 설명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화본이요, 생방송보다 저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생방송에서 그런 주시는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오늘 설명에 항상 헬로알고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데요. 오늘 그것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작년도 3차 대회 6월 말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3차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시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올해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공지했었던 대로 1차 대회 8월 말 그리고 2차 대회 9월 말에 실시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공지사항을 내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언제 구체적으로 할지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다시 한번 공지를 내므로써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정말 한다, 8월 말에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말에 진행한다고 해도요, 이제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접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마 조만간 정확한 일정과 접수 안내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항상 빠르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이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1차 대회와 관련된 내용들보다도요,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은 이 1차 대회 준비를 개인별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전국대회 진출 또 입상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과 그걸 완성하기 위한 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는 뒤쪽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헬로알고에서 앞에서 진행했었던 많은 설명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해 놨으니까요. 1차 대회와 관련된 그런 문제 유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은 앞에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개인 맞춤 특강 설명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정보올림피아드 1차 수상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이 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죠. 네, 많이 보셨죠? 네, 오늘 발표 진행을 맡은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 원장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진행하는 많은 설명에 시청해 주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죠. 오늘은 어떤 학습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압축적으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헬로알고 그런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항상 헬로알고 자랑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상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2019 헬로알고 합격 및 수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진행됐었던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이제 국가대표 최종 선발까지 다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국가대표 최종 선발 4명을 선발하기 위한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보올림피아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미국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한국인 학생 최초로 배출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11학년 미국에서 보딩스쿨 다니는 11학년 학생이 한국 학생 최초로 이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에 선발됐다라는 점 먼저 소개드리겠고요. 작년도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리스트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1명을 포함해서 골드 등급 2명, 실버 등급 3명, 브론즈 등급 2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입니다. 작년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이고요. 작년 1차 대회에서 개원 10주 정도 된 시점에서 금상 1명, 은상 5명, 동상 9명, 장려상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개원 5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전국대회가 실시되었고요. 전국대회에서 1차 대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헬로알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은상 5명, 동상 7명, 장려상 1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NIPC 정보올림피아드만큼이나 공신력 있는 알고리즘 대회 중에 하나죠. NIPC에서 본선 1명, 특별상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한양대 기초반 9명, 심화반 3명, 서울여대 정보영재원에서 3명,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24명의 그런 합격생을 작년에 배출하여서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만 39명의 그런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헬로알고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늦게 실시가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실시가 됐지만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더 오래 준비한 만큼 헬로알고에서 더 좋은 많은 결과들을 올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헬로알고에서는 어떻게 학습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기다리셨던 정보올림피아드가 8월 말에 개최된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항상 변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기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국제정보올림피아드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어떻게든 올해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만큼 큰 변수가 없지 않은 이상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올해 정보올림피아드는 실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차 대회 8월 말에 개최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한 10주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기간으로는 한 9주 정도 이제 일정이 남았는데요. 이 앞으로의 9주를 정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개원한 지 10주 남짓된 그런 짧은 기간 안에도 좋은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만큼 이 앞으로의 9주에서 10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올해 정보올림피아드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학습 전략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요.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올림피아드가 어떤 대회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문장은요,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란 국내 최고의 IT 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대회이다. 특히나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올림피아드가 코딩을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코딩보다 수학적 지식, 논리적 사고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 역량이 가장 핵심이 되는 대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토요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가 5월 4일날 진행이 되고요.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토요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텀이 이제 한 2달 반 정도 1차 대회 끝나고 2차 대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8월 말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8월 2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학습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2일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23일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주 더 미뤄져서 29일이나 30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준비는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야지 일정이 변경이 생기더라도 넉넉하기 때문에 저희는 22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대회까지 텀이 길지가 않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9월 말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26일 정도에 2차 대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대회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작년에 큰 변화가 한번 있었었죠. 재작년 대비해서 원래는 1차 대회에서는 필기만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필기 플러스 실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 구성은요. 작년과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필기 1시간 20분 200점 그리고 실기 1시간 30분 200점 그래서 총점 400점으로 구성된 대회가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대회 각 부분별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유형,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필기 안에 포함이 되고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체 배점은 400점 만점에 120점으로 3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문제 유형은 그 이전에 지역대회에서 나왔던 이산수학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문제 유형이죠. 비버 챌린지 문제 유형이고요. 필기 안에 포함이 돼서 총 8문제 출제가 되고 배점은 총 20% 정도 됩니다. 400점 만점에 80점 차지를 하고요. 비버 챌린지라는 부분 뒤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영역을 평가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회 중에 하나고 그 대회의 문제 유형을 참고하여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산수학은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은 비버 챌린지 유형은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실기 문제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문항수는 두 문항에 불과하지만은 배점이 총 400점 만점에 200점으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대회에서 출제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실기 부분에 1번, 2번 난이도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수상 비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품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품격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장려상 같은 경우에는 상위 15%에서 20%, 즉 20% 미만에 들어야지 장려상을 받을 수 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가 돼야지 장려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은상은 5% 이하, 그리고 금상은 상위 1%의 학생들이 수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수상을 하기 때문에요. 의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상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참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이 236점, 즉 2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의 커트라인이 236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상이 247점, 은상이 290점, 금상이 372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2차 대회 진출 커트라인이 15%선, 동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은
전국대회 2차 대회 진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대회 진출, 전국대회 진출 커트라인이 247점이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초등부랑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작년 초등부 전국 부분에서 진출 커트라인은 장려상 143점, 그리고 전국대회 커트라인이자 동상 커트라인 159점, 그리고 은상 커트라인 264점, 금상 커트라인 375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으로 고등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진출 커트라인이 이제 198점과 185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고등부는 부문이 두 개 있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고등부 일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영재 과고와 자사고, 일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렇게 일반고 부분, 전체 응시자 부분을 나눠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과고 학생들의 역량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 부분이 185점, 그리고 고등부 부분이 198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죄송합니다. 사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특이했었던 점 중에 하나가요. 작년에 이렇게 실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사실 그 전에 뭐 2년 전, 3년 전에 1차 대회에서 필기만 봤을 때는 초등부 학생들 중에서 실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필기 준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필기 준비만 해서 단기간에 지역대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남은 2개월 동안 또 실기 준비만 열심히 해서 본선에서 동상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준비한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정보올림피아드라는 큰 대회에서 전국대회 동상 이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정말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작년부터는 이제 실기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기간에 준비하는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좀 허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하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200점이 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총 400점 만점인 대회이고 필기가 200점, 실기가 200점인데 커트라인이 200점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실기를 한 문제도 풀지 못했더라도 필기를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국대회에 진출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기는 기본 역량으로 깔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뒤쪽에서 좀 더 이와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응시 인원별, 학교급별 응시 인원과 진출 학생 수를 보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이 약 120명 정도, 중등이 1,780명, 그리고 고등이 1,630명 정도 응시를 한 것 같고요. 각각 123명, 267명, 244명 전국대회 진출을 해서 전국대회 총 634명이 진출을 하였고 전체 응시자 대비 15% 정도 수준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차 대회 문제 유형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5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대수, 조합, 논리, 그래프, 동적 계획법. 이 5가지 유형 안에서 26가지의 그런 세부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 교과 수학이랑 다르게 어떤 학습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이산수학 고득점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헬로 알고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중등부 1등 한 친구가 이제 이산수학에서 2문제를 틀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뭐 이산수학을 굉장히 특별하게 잘하거나 이런 친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약 6개년도, 7개년도 기출 문제들을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 문제 유형 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잘 풀어내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저희가 전혀 새롭게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이 5가지 큰 유형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도와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 이산수학의 문제 유형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점점 출제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굉장히 조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학생들은 좀 더 까다로워하는 부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이라는 부분이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학생이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합을 굉장히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다른 유형들보다 점점 조합 유형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유형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에 그리고 정해진 그런 유형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점 먼저 참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버 챌린지 두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비버 챌린지라는 유형의 특성상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회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초중학생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부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산수학보다 비버 챌린지를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었다. 점수도 비버 챌린지 쪽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버 챌린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 대회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이산수학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1교시 필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기 부분에 초등, 중등, 고등 대표 문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작년도 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과 배열의 연산을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헬로 알고 과정, 정규 과정 기준으로 실버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친구였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문제였다라는 부분. 다음으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양팔저울 문제, 굉장히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고요.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 개념을 아는 친구라면은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알고 기준으로 골드 과정을 학습한 친구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네, 고등부 같은 경우에 1번 이제 쇼핑몰 문제가 나왔습니다. 쇼핑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Q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헬로 알고 기준으로 플래티넘 과정을 마친 친구였다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실기 부분 같은 경우에 총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난이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대략 이렇게 잡고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의 학습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정확하게 매치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초등부 1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요. 초등부 2번 문제 수준이 중등부 1번 문제, 중등부 2번 문제 수준이 고등부 1번 문제, 고등부 2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 정규과정 기준으로요,
실버 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1번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헬로 알고 골드 2 과정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2번, 중등부 1번 수준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또 헬로 알고 플래티넘 과정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2번, 고등부 1번 문제를, 또 헬로 알고 다이아몬드 과정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2번 문제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실기 부분은 수준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차 대회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헬로 알고와 함께 준비를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우수한 강사진과 뛰어난 컨텐츠 그리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함께 하신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헬로 알고가 만들어냈던 그런 10주의 기적 올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헬로 알고에는 이제 정규 커리큘럼으로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지니어스와 엘리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정으로서 정규 과정에서 정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이전에 초등 저학년 학생이나 이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이제 밟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올림피아드를 도전하는 경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브론즈 과정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그런 재원생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레벨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뒤쪽에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로 알고 설명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헬로 알고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다른 학원들에서 준비하시는 내용들,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학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습들과 비교했을 때 헬로 알고의 어떤 레벨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의 맞춤 학습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 알고 같은 경우에 경시 과정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실전반이라고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를 준비하는 IOI 대비 과정, 이렇게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학습 전략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또 초등, 중등, 고등 학교급별로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에서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학교급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수준별,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까지 어떻게 나만의 학습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부 개인별 학습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차 대회 초등부 준비를 위한 핵심 개념 먼저 짚고 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수학의 5가지 이런 핵심 개념 그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산수학 특강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5가지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필기 부분에 고득점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유형은 동일하게 나오지만은 나오는 그 문제 수준이 기초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초등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요, 중고등부에서 쉽게 나오는 그런 배점이 낮은 점수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문제 은행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번 문제 기준으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언어 그런 기초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초 알고리즘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입출력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입출력과 자료형,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까지,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대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된 부분으로 이중반복문과 이차항 배열, 그리고 문자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등부 2번 문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C언어 기초 문법과 그 문제를 활용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알고리즘 역량이 마련이 되면은 충분히 우리 아이도 이번에 초등부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학습 내용들은 헬로 알고 정규 과정 기준으로 브론즈 과정과 실버 과정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별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초등부,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현재 브론즈 과정에 있으면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론즈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학습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들일 겁니다. 저희가 5월 학기 개강, 5월 16일에 개강을 해서 지금 이제 6주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 10주차 수업에서 6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아직 브론즈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사실 엄청나게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과정 학생의 학습 목표는요, 초등부 1차 대회 장려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브론즈 과정의 현재 상태 진단을 한번 해보자면은 초등부 실기 1번 문제를 도전하기에는 아직 개념적으로 학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버 과정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념 학습조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남은 기간.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요, 실버 과정까지 학습 후에 1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실기 역량을 배양을 하고요. 또 실기 부분에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 부분의 고득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종원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식당에 솔루션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부분의 전략과 그 전략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과정, 초등부 브론즈 과정의 학습 솔루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솔루션으로는 정규 과정과 그다음에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진도 속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행을 하면서 7월까지 이제 원래 정규 과정이 7월 30일 날 마무리가 되는데요. 7월까지 실버 5주차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초등부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범위가 충분히 커버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이널 특강,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헬로알고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특강 수강을 통해서 필기에 대한 실전 감각과 실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부족한 실기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완성해 나가신다면은 브론즈 학생들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으로는요, 헬로알고에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진도 속진 특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여름 학기가 개강하기 전까지 현재 속해 있는 브론즈 과정이죠. 현재 속해 있는 다음 과정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정규 과정의 학습을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한다라고 주 2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브론즈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실버 5주차까지 선행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개별 진도로 1대1 코칭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과정은요, 이제 헬로알고에서 진행하는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파이널 특강반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초중등, 중고등 이렇게 3개 레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브론즈 과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 특강에서 수강을 하는 것이 좋고요. 초등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업 대상이 초등학생들 중에서 브론즈 과정에서 골드 1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1차 대회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해설 및 개인별 코칭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요. 1차 대회 수상, 장려상 이상, 동상 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대회 진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특강 프로그램이 바로 파이널 특강반입니다. 네, 파이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기 부분에 대한 컨셉이 또 있는데요. 정월 초등부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구현 역량 극대화입니다. 이게 중등부랑 고등부랑 또 핵심 개념이 다른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습 경험 그리고 코드를 짜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알고리즘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등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구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서 실기의 수업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수업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개념들 그 중에서도 조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대수와 논리 그래프, 동적 계획법 이렇게 각 주차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 내용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 과정입니다. 필기 고득점 특강반인데요. 이 필기 고득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부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실기의 개념 학습이 다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파이널 특강반 수강,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필기 고득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점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필기 점수 150점 이상을 수상하는 이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유형별로 문제은행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고득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초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크게 초등과 중고등으로 나뉘게 되고요. 초등에서 다루는 문제 수준과 중고등에서 다루는 문제 수준이 조금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급별 그런 목표에 따라서 특강반도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부 실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 전략입니다. 실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요. 초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수상 그리고 동상 이상 수상을 함으로써 전국대회 진출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실버 과정의 학습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과정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학습은 충분하나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1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1번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고 2번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현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부는 구현 역량이 중요한데요. 구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필기에 대한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도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260점 이상을 받아야지 전국대회를 진출을 했는데 1번 문제를 다 맞추고 100점이죠. 2번 문제 부분 점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실기에서 100점에서 130점, 160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기에서도 15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지 좀 안정적으로 전국대회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합격을 위해서 필기 고득점도 같이 수반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솔루션을 보면은요, 일단은 진도 속진 특강은 브론즈처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 학습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반과 병행을 하면서
7월의 실버 과정, 8월의 골드 1 과정에서 부연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요. 또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점수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특히나 필기 점수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적으로 필기 특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과정으로 마찬가지로 파이널 특강반 수강을 하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기 고득점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필기가 이산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원 과정에 있는 초등부 학생들의 학습 전략 보겠습니다. 골드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은상 이상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골드2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등부 2번 문제까지 목표로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은상 이상의 성적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골드1 과정에서 이 부분은 선택입니다. 안정적으로 1차 대회 통과, 2차 대회 진출을 목표로 하시느냐, 아니면 나는 1차 대회 때 조금 더 강력하게 학습 드라이브를 걸어서 은상 이상 수상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학습 전략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골드 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수상, 그리고 전국 대회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1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충분한 개념 학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상을 위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원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규반과 병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특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시고 학습을 여유있게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을 항상 중요하죠. 아직까지 이번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아니기 때문에 필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는 고득점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강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필기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파이널 특강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아이가 필기가 100점도 안 나온다. 또는 한 120점, 130점, 좀 아슬아슬한 점수대죠. 150점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 특강반 추천 과정으로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 같은 경우에도 고려사항으로 옵션으로 하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부 두 번째 이제 골드2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2 과정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2, 플래티넘,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등부 이제 전국대 은상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학습적인 역량이 준비가 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은상 이상 수상 그리고 전국대회 진출을 목표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개념 학습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하기에도 개념 학습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이제 은상 수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필기, 실기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은상 이상 받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부분 문제 포함해서 거의 맞추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현 역량은 기본이고 디버깅 역량까지 함께 갖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알고리즘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기에서 기필코 고득점을 맞아서 상색깔을 바꾸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솔루션, 파이널 특강을 수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 같은 경우에도 150점 이상을 목표로 상색깔을 이번에 바꿔보겠다. 나는 동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상, 금상을 목표로 하겠다. 필기 고득점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필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이널 특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등, 초중등, 중고등. 그래서 초중등 그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부 2번, 중등부 1번 수준의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수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골드 2, 플래티넘 반 이상의 초중등 학생이 학습 대상이고요. 이제 중등부 1차 대회 수준의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산 수학 난이도도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초등부 1차 대회 은상 이상 수상, 그리고 중등부 동상 이상 수상하여서 전국대회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지만은 중등부 수준의 문제들을 커버하면서 이제 이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추고 1차 대회 은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이 파이널 특강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특강 초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기에 대한 컨셉이 다릅니다. 이미 구현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디버깅 역량이 또 메인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탐색 디버깅,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과 디버깅, 이렇게 디버깅 역량들이 핵심 과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합, 그리고 대수, 논리, 그래프, 동적 개법, 이렇게 5가지 핵심 유형들을 다루게 되고요. 문제 난이도가 당연히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필기 고득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수가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학생들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부 수준별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산 수학 같은 경우에 바뀌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5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다만 난이도가 이제 중급 수준의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누적이죠. 초등부 핵심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언어 기초문법과 기초 알고리즘 그 개념들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함수, 재기함수, 구조체, 자료구조, 스택이나 큐 이런 자료구조, 그리고 정렬, 완전탐색, 백트래킹, 디어패스 정도까지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중등부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는 커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C언어 심화 문법과 기초 자료구조, 그리고 중급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실기에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등부 이제 개인별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골드 1 과정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브론즈나 실버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보니까 남은 기간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자칫 무리한 도전으로 인해서 이제 학습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서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저희가 항상 적극 권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올해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전을 못했을 뿐이지 내년도에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 트레이닝 차원에서도 저희는 항상 대회 출전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해나간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춘 또 학습 전략을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골드 1 이상의 학생들 정도가 충분히 이번에 한번 도전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 1 이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골드 1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등부 기준으로는 학습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1차 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진단을 내려보자면은 마찬가지로 중등부 실기 1번 문제를 도전하기 위해서 아직 학습 개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골드 2 과정까지 학습을 한 후에 실기 1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학습 역량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 고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솔루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실 과정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반과 진도 속진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면서 7월까지 골드2 과정의 5주차까지 학습을 필히 해주셔야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실전 감각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필기에 집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앞에서 커트라인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400점 만점에 159점이었죠. 중등부 작년도 전국대 진출 커트라인이 159점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기를 빵점을 맞더라도 필기만 잘 본다면은 충분히 전국대 진출이 가능했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실기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필기에 한번 세게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고득점 특강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추천 과정은 이제 진도 속재 특강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진도 형태로 이제 주 2회 정규 과정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특강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골드1 과정에 있는 학생들 7월 30일까지 골드2 5주차까지 선행 학습 나가는 것을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이널 특강반 초중등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실전 감각을 개양해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짧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기 고득점 특강반 이제 중고등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고등 수준의 그런 필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제 초등과 동일합니다. 기출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별로 문제 해결력을 완벽하게 탑재하는 것이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의 목표고요. 현재 중등인데 골드1에 있는 학생들 가급적이면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2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전략입니다. 골드2 과정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1번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디버깅 역량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드2 과정의 목표는 중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그리고 전국대회 진출을 목표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로 1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한 디버깅 역량을 강화하고요. 또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 고득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속진 특강은 필요가 없지만은 정규반과 그래도 병행을 해 나가시면서 7월에 골드2 과정 그리고 8월에 플래티넘 과정에서 학습을 하면서 디버깅 역량을 좀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수강 그리고 필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필기 특강 이렇게 병행해 주시는 게 선택사항으로서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같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특강 초중등 그리고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반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플래티넘 과정에 있는데 플래티넘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플래티넘 과정이 헬로알고 기준으로 총 4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하로 아직까지 학습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등부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하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등부 1사 대회 동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진출 당연히 목표고요. 이 친구들의 학습을 진단해보자면은 개념 학습도 이미 충분히 되어 있고 이제 구현 역량, 디버깅 역량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강 중심의 실전 감각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반과의 병행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만 수강을 하시거나 정규반과 수강을 하면 더더욱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특강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수상의 변수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으로 이제 솔루션으로 파이널 특강 수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기는 항상 강조드리죠. 네, 필기 고득점을 위해서 이제 옵션으로서 필기 고득점 특강반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래티넘 20주 이상, 절반 이상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 또 다이아몬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그 전략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20주 이상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등부 은상 이상도 한번 봄직합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은상 이상 수상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제 실기와 필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고등부 수준의 다양한 실전 알고리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중고등부 수준의 특강 프로그램 그리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상 색깔을 바꾸는데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앞부분과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파이널 특강 수강과 이제 필기 고득점 수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 과정으로서 파이널 특강 중고등부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플래티넘 20주 이하, 절반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과정 초중등부를 들었었죠. 근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업 대상은 플래티넘 20주 이상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이 특강의 주요 타겟이고요. 수업 내용은 이제 고등부 1차 대회 수준의 그런 실전 모의고사와 그에 대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중등부 1차 대회 은상 이상 그리고 고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을 통해서 전국대회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전 알고리즘 역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 수업의 내용들도 이제는 구현 역량, 디버깅 역량 이런 역량들은 당연히 이제는 기본 소양으로서 갖춰져야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알고리즘 개념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 고득점 특강반 마찬가지로 추천 과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수준별 학습 전략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산수학 개념들은 동일하게 나오지만은 개념별로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심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 실기 문제 당연히 초중등부 핵심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제되는 알고리즘 범위가 넓은데 1번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BFS, 이진 탐색, 우선순위 Q,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 그리디 알고리즘 정도의 그런 핵심 알고리즘 개념 학습이 필요하고요. 중급 자료 구조와 고급 알고리즘 학습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고등부에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실기 부분은 필요한 핵심 개념들 이렇게 짚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등부 개인별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플래티넘 20주 이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등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학습 범위나 학습 기간, 경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제 고등부 1번 문제 도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념 학습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과정을 빠르게 맞춰서 1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첫 번째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기 고득점이 필기 고득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솔루션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네, 정규반과 진도 속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7월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플래티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적어도 30주차 이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파이널 특강 수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을 수강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으로 진도 속진 특강반 수강을 통해서 현재 플래티넘 과정 20주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7월 30일까지 적어도 플래티넘 과정 30주 이상, 플래티넘 과정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그런 개념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커버를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도 이제 커트라인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전체 400점 중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200점 이하였습니다. 물론 198점, 168점 이렇게 높은 점수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필기만 잘 보더라도 전국대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리즘에서 프로그래밍 실기에서 약간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필기 쪽에 올인을 해주시는 것이 고등부에서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플래티넘 20주 이상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수상을 하고 전국대회를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 충분히 되어 있고, 이제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실전 알고리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에도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전 알고리즘 학습,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정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기 고득점을 통한 상색깔 바꾸기를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찬가지로 파이널 특강 수강과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것이 이제 고등부 플래티넘 20주 이상 학습을 한 친구들, 또 다이아몬드 과정, 또 그 이상의 학습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 중고등부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 특강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필기 점수가 낮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 과정 프로그램 이제 부분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초등부 브론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과 진도 속진 특강, 파이널 특강, 그리고 필기 고득점 특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로 실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과 파이널 특강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은 선택, 그리고 파이널 특강은 그래도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골드2 과정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규반과 파이널 특강을 병행을 해주시고, 이제 필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고득점 특강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골드 1 과정은 정규반, 그리고 진도 속진 특강, 파이널 특강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개념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 2 과정은 정규반과 파이널 특강 정도, 그리고 플래티넘 20주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특강,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20주 이상의 학생들 마찬가지로 중등부에서도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플래티넘 과정 마치고 다이아몬드 과정까지 밟아 나가면서 은상 이상을 좀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필기 특강은 필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실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20주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학습해야 되겠죠. 이제 진도 속진 특강까지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20주 이상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과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각각의 특강 프로그램의 특징 하나씩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널 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체계적인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실시되는 모의고사 그리고 개인별 1대1 코칭 중심 수업으로 학습 관리 및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제 학습 설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파이널 특강 수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집에서 2시간 학습을 하는 총 5시간 학습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3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필기, 이산 수학과 비버 챌린지 1시간 30분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실기 1시간 30분 수업을 진행을 해서 총 3시간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실시되는 모의고사, 집에서 학습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 이산 수학 비버 챌린지 10문제 40분, 그리고 실기, 레벨별 실기 문제 2문제 120분. 그래서 실제 시험을 압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매주 실시를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의고사 결과를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집에서 매주 실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헬로알고의 자랑이죠. 네, 최고의 강사진과 이번에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강사진은 서울대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 출신 그리고 오프아 대표 상비군 출신의 멘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멘토 소개는 항상 드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기 연구소장과 그리고 고등부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은상 수상했었던 박민수 멘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부 전국대회 은상 수상했던 김영규 멘토, 그리고 고등부 은상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쳤던 지한재 멘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은상, 그리고 고등부 은상과 아시아 태평양 올림피아드 출전 경험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 출신의 이유섭 연구원,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 졸업하고 전국대회 장려상 수상한 김남일 연구원, 이런 컨텐츠 연구팀과 함께 매주 모의고사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진도 속진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6월 30일 화요일부터 진도 속진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 저녁 시간대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회, 5주 동안 주 1회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1 맞춤형 코칭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기 고득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8월 4일 화요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총 4주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5일 2주 동안요, 주 2회 총 4회, 이제 2주 동안 주 2회 총 4회 3시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필기 특강의 특성상 이제 오프라인 수업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학 때다 보니까 아직 스케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일정이 나오면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강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까지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 잘 찾으셨나요? 네, 그럼 잘 찾으셨다면은 이제 헬로알고 특강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8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함께 할 수 있는 8주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강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구두로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시간표가 신청서와 함께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등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회를 듣고 사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확한 학생의 학습 수준, 레벨을 진단하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결과 상담을 통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수준의 그런 개인별 맞춤 학습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멘토분들이 이번 주에 학습 상담 전화를 다 드릴 거고요. 학습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원장인 저와 등록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생 같은 경우는 입학 테스트 평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오에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C언어 프로그래밍 실기 시험까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기 테스트 1시간, 실기 테스트 1시간,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시험이 아니라 내년 시험을 도전하는 학습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테스트 1시간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등록 방법 및 등록 기한입니다. 등록 저희가 조금 이번에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6월 25일 목요일까지 전화로,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고요. 멘토 간의 학습 상담을 하면서 멘토를 통해서 등록을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대에 열려 있는데요. 정원이 저희가 한 타임에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세 프로그램 안내 자료 및 수강 신청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 오늘 설명회 짧게 진행이 됐는데요. 앞에 진행했었던 그런 1차 대회 정보올림피아드 관련된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거나 오늘 설명회 녹화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 빠르게 넘어갔었던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들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학습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었던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개인별 맞춤 특강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헬로알고는 항상 모든 아이들이 엘리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신규생이지만 저희 학원에 찾아오는 학생들, 저희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